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내 마녀가 오늘은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장 초반 강한 변동성 이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인 매도를 소화해낸 모습을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장 초반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로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뉴욕 3대 지수는 부양책 협상 진통,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및 백신 관련 소식, 기술주의 차익 하락에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은 1.94% 하락한 음봉으로 5일선 이탈 마감입니다. 백악관이 제안한 9,16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자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독설을 쏟아내며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유로 타협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무고한 미국인에 대한 해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일 신규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어섰고 워싱턴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봉쇄 조치 강화를 발표하는 등 경제활동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캐나다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했으며 미국도 수일 내로 이를 승인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알레르기 이력이 있던 접종자 2명이 부작용을 호소해 영국 당국은 당분간 알레르기 이력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 등 48개 주는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장중 4%대 하락에서 1.9% 하락 마감했고 애플 2.1%, 테슬라 7% 하락 등 이를 빌미로 기술주들의 강한 고점 차익 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호의 빅스는 7.69% 상승한 22.27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우려, 사상 최고가 위치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우리 시장은 소폭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0.19%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와 기관의 동반 매도로 장 시작 직후 이렇게 급락 분봉을 보이며 2718선까지 저점을 단숨에 기록했습니다. 이후 회복을 보이며 장 중반 이후에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약세 전환한 뒤에 동시호가에서 외인은 8천억을 던졌고 기관과 개인이 받으며 2746.46포인트 0.33% 하락한 밑꼬리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09%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장 시작 직후에 급락 분봉이 나오며 905선까지 저점을 만든 직후부터 V자 회복 반등하며 장중 내내 양봉권에서 진행했습니다. 외인 기관 양매도에서 외인의 매도가 축소되자 922선까지 고점을 높인 뒤에 장막판 이렇게 일부 변동성이 있었지만 동시호가 상승으로 921.70포인트 0.86%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조 3,643억 매도, 기관은 4,421억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11억 매도, 기관은 708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96.7%, 코스닥은 97.7%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20.3조, 코스닥 14.1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우려했던 변동성은 장 초반 극심했을 뿐이고 장막판은 일부 나타났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오늘 만기일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고점 자리에 머무르는 지수가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 잡기가 남아있어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은 일제히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2.7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2.9원 상승한 1087.7원의 양봉 도지 마감이고 1.04% 하락 출발한 선물은 0.26% 하락한 양봉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를 보였습니다. 2.83%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0.6% 하락한 20.03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대형은 외인의 대량 매도가 집중된 삼성전자가 1%대, 하이닉스가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6천억, 하이닉스에서 3,100억 이상의 강한 매도를 집중시켰습니다. 이 밖에 LG화학 2%대 약세, 삼성 SDI, 카카오, LG생활건강 등의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 대응은 대체로 약세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셀트리온 제약 7%대 강세를 보였고 제넥시는 6%대, 시젠과 알테오젠은 각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휴젤, 매드팩토는 다소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건설과 토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해운과 대북주도 강세였습니다. 보안, 키오스크, 가상화폐, 재택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세종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 인터넷 전용 회선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5년 전쯤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때 크게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단행했고 주식수가 6억 주로 불어났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3억 6천만 주 이상이 됩니다. 사통 탈락과 유증 이후부터 거의 5년 가까이 모멘텀 없이 하락을 보이다 11월 초부터 단기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집이 보시다시피 4월에 강하게 있었고 다시 8월 9월에도 보입니다. 전형적인 개미 털기 흐름을 지루하게 이렇게 가져가다 배송 시스템 구축으로 물류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로 단기 2배 이상 상승을 시켰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했죠. 최근 캔들들이 윗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이탈 흔적은 없습니다. 어디서 고점이 나올지 보유하신 분들은 항상 집중하며 봐야 하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아래 윗골이 달리는 도직 캔들이 나오는지 유심히 보셔야 할 겁니다. 하방으로는 595원, 572원 이탈할 때 조심하셔야겠고 상방으로는 일단 주봉으로 봐야겠습니다. 683원 부근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텔레콤은 장밋빛 꿈을 계속 꿀 자리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응의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LB 보겠습니다. 0.81% 하락 출발한 LB는 장 초반 96,700원까지 저점을 기록했지만 어제 저점을 위협하지 않았고 수급이 일부 유입되며 98,800원 저항선을 상회하며 10만 대마디까지 시도했습니다. 이후 윗꼬리를 단체로 보합 부근에서 5시간 이상 거래량 없이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막판 변동성을 우려한 개인의 뭉텅이 매물이 일부 집중되며 시초가를 위협했지만 지지했고 동시호가에서 94,000주의 거래량으로 프로그램 매도 7만 주, 프로그램 매수 6만 주로 호가를 회복하며 보합 양봉 마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종일 밸런스를 맞춰주며 최근 들어 가장 호가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장중 변동폭 3.45%, 평균가 98,557원입니다. 어제의 59.1%인 66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월요일의 장대 양봉을 대부분 훼손하는 화요일의 장대 양봉을 진정시키는 짧은 양봉이 거래량이 감소되며 2개 연속 나타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화요일 같이 폭락했던 폭락주들이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화요일 음봉을 되돌리는 시도가 약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봉으로 막은 것은 현 구간으로 바닥의 인식이 올라온다는 의미로 고무적입니다. 이번 주 4일간의 일본 캔들을 합치면 주봉과 같은데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저항선 시도 대기 중인 오랜만에 거래량이 수반된 좋은 윗꼬리 캔들로서 하단에서의 긴 수렴 후에 변곡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다만 금요일인 내일 지금까지 만들어진 주봉 몸통이 훼손되는 음봉 일봉 캔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만약 음봉이 나온다면 오늘 시초가 정도에서 마감하는 짧은 음봉이면 무방하겠습니다. 내일 상승 양봉으로 주봉 몸통을 키워준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제의 공지가 오늘 자세히 아침에 기사화되어 나왔지만 주가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와 재료의 그 타이밍 그리고 수급에 대한 상관관계가 일반적인 우리들이 발행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1.42% 하락 출발한 일생도 장 초반 27,700원까지 저점을 기록한 뒤에 강한 수급이 발생하면 3%대까지 급 반등하며 28,800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LB가 대마디 저항에 부딪히자 함께 윗꼬리를 달고 이후 긴 시간 횡보를 보이다 보합 양봉 마감하였습니다. 변동폭 4.96%, 평균가 28,452원입니다. 어제의 94%인 128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수는 장중에 강하지 않게 유입되었지만 호가 영향력은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LB보다 조금 위의 자리에서 LB를 기다리는 연동성 100%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수반돼 윗골이 양봉 상태라서 내일 이 주봉 몸통을 훼손하는 과도한 음봉 일봉 캔들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좋아 보입니다. 일단 LB의 움직임이 일생에 필요합니다. HLB 파워는 보합 출발해서 보합 도지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이 감소와 함께 여전히 이 구간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에서도 파워의 폭은 LB 계열 세력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HLB 제약은 3.12% 깊은 큰 폭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밑의 지지선인 16,950원을 훼손하지 않은 채 시초가 이후에는 LB 계열로서의 연동성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며 보합 양봉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계열 4개사와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일제히 보합 마감하는 진풍경을 기록했습니다. HLB 제약은 이 정도 자리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16,950원의 지지가 한 번 더 확인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떤 구독자분에게 너무도 따뜻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힘든 장에 집중하다 끝나자마자 시간 늦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다시 몇 시간 준비하는 이러한 반복 속에서 가끔씩 제가 육체적으로 힘에 부칠 때면 제 자신도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 목적의식이 모호해질 때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에 겨운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는 헬렌 켈러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분들이 제게 너무 많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